반갑습니다. 행운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책! 첫째 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난 여자들에 대해 공감 소통을 하는 책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어, 맞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저는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그리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장남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손, 장남. 제 남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장손. 그래서 저는요, 첫째 중에 저도 첫째예요. 제가 첫째 중에 첫째. 네. First over first. 제가 첫째 중에 첫째예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니까 밑으로 다 남동생들만 있고,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밑으로 다 동생들밖에 없어요. 외가 쪽에서도 저희 엄마가 첫째. 하필 첫째 결혼해가지고 저는 다 동생들만. 네. 혹시라도 첫째이신 분들은 여기서 확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와, 첫째로 태어난 비애가 느껴지시나요? 첫째만의 느낌이 있죠. 첫째들은 태어나서, 저는 제 동생과 3살 터울이거든요. 저 3살 때까지 아기였어요. 아기. 3살 이후부터 누나 됐어요. 누나는 어떤 존재예요? 3살도 아기인데, 내 친구는 3살인데 막내예요. 이쁨 받잖아요. 중학교 때. 저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제일 첫째예요. 저희 가장 막내 사촌 동생이 1살이었나? 그때 신생아였거든요, 베이비. 그런데 제 친구는 막둥이라고 집에서 애기라고 불린대요. 우와, 걔는 맨날 엄마 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애기도 부리고 막 엄마한테 징징대도 엄마 아빠가 그래 우리 아가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첫째예요. 저는 제 친구랑 똑같은 나이인데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되나? 가볍고 재밌고 이렇게 언제나 즐거워요. 저는 첫째예요. 저는 항상 누나예요. 누나나 언니예요. 항상 어른스러운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령을 하죠. 동생들한테. 엄마 아빠에게도 뭐 제가 명령을 받지만 제 위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딱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 동생들조차 저에게 순종하는 그런 포지션이 돼야 제가 만족스러웠고 그러다 보니 사회관계가 보수적인 걸 선호하게 되고 보수적인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고 진중하게 되고 어른스러운 척, 의젓한 척을 항상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어렸을 때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지. 네가 누나니까 더 잘해야지. 똑같이 잘못해도 너무나 기억나는 게 첫째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둘째 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예전에 동생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오락실을 갔어요, 둘이. 손님 오셔서 만 원 딱 줬는데 저와 동생이 그거 받자마자 튀어나갔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말릴 새도 없이.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손님들과 다갈 나누고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찾아가셨겠죠? 근데 저 옆에서 저녁 때쯤에 이제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저와 제 동생이 이제 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 남동생이 좀 성장이 느렸고 저는 성장이 좀 빨라서 키가 좀 빨리 컸거든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둘이 막 오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선은 손님이 준 돈을 갖고 나가서 오락실에서 제가 그때 저희 동생과 제가 5시간 동안 만 원을 탔었고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건 오시면서 저희가 오시면서 서로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게임에 졌다니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셔서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셨대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항상 다정다감한 아버지. 뭐 약간 가끔은 이제 뭐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 가게 가서 선물도 사주고 걔도 내가 삐지면 근데 제가 좀 삐지면 달래주는 약간 남자친구 같은 아버지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갑자기 그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쌀이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까지 꺾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아빠한테. 그리고 처음으로 아 무섭다. 아빠 말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무릎 꿇혀 앉히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벌을 받아야 돼. 자 이제 몇 대 맞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20대를 맞았고요. 저 10대를 내 동생 10대를 맞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납득을 시키셨어요. 왜 맞아야 되는지, 니네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이해가 돼서 맞는 건 괜찮았는데요. 물론 그 뒤로 제가 거의 30년간 욕을 안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왠지 욕을 하면 맞을 거야 이런 이제 두려움과 그때 한번 크게 혼나가지고 욕을 안 하게 됐는데 정말 정말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아직도. 왜 나는 20대 맞고 쟤는 10대야? 맞는 건 괜찮은데 왜 내가 첫째라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쟤는 10대 맞고 난 20대 맞아.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 나이 들어서. 되게 웃기죠?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그래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서러웠더라고요. 맞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첫째여서 내가 나이 많다고 더 맞은 게 되게 서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나 이 책을 발견하고 알았어요. 이 책은요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쓰셨거든요. 리세트 뭐 스와위 테머커르 베스 앤토 호번이란 분이 쓰신 건데 외국 분이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서열에 대한 그런 거. 뭐 기대감이나 부담감. 그런데 이분들이요. 나만 이런가? 했는데 자기 가족들보다 첫째로 태어난 여자분들, 첫째 딸들하고의 모임을 만드는데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임을 했는데 너무나 그렇게 공감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책을 지으셨다고. 첫째 딸끼리.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완전 과학적이지는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써놓으신 글인데 정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제야 내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친구를 만난 느낌. 같은 동갑이더라도 이게 둘째거나 막내인 친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지만 막내 친구가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친구가 아니라 언니가 된 듯한 느낌을 자꾸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말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막 웃으면서 봤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 맞아. 뭔가 이제야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 듯한 느낌. 첫째 딸인 분들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시죠? 이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맛배기만 보여드린다면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작업을 통해서 봤더니 개인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자질이 실은 맛다르게 공통되게 나타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다른 책임감, 리더 성향, 실수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취약성,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보살피는 경향 등.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맏딸 중에? 또는 뭐 첫째가 아니어도 오빠가 있고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조금 더 아빠 엄마를 돌보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도 이런 성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딸로 태어나서 몇 년간 외동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 생겨서 내가 여왕처럼 군림했겠죠?
첫째,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청난 경이로움을 일으켰고, 내가 울었을 때 바로 달려왔을 거고, 첫째 딸은 또, 첫째는요, 호불호가 강하죠. 이게 좋아, 저게 싫어. 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게 강하대요. 이 책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이분법적인가? 내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걸까라고 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나,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랑 같이 조금 더 제가 같이 할 건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이런 거였어요. 맨 마지막 부분.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첫째 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첫째 딸은요, 책임감, 세심한 따뜻함의 단어를 떠올리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돌봐주고 감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좋은 건 가끔은 나를 버리면서까지 내 마음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첫째 딸이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전 생겼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요소가 강하더라고요. 남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제일 좋은 건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위해 쓰라고. 남을 위해 그 첫째 딸의 그 강한 장점, 따뜻함, 세심함을 보살피는 기능을 이제는 그 버려진 마음이 있는 나를 위해 쓰라고. 네, 이 책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데 더 쓰라고. 나를 더 보살피는 데 쓰라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맞달로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생을 돌보거나 엄마 아빠를 챙기거나 하는 데 많이 썼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지금은 좀 안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 봐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았고 하기 싫은데 나 혼자 놀고 싶은데 귀찮아도 동생을 돌봤고 나를 버리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돌보는 데 쓰라고요. 그 남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나를 버리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을 나를 위해 따뜻하고 세심하게 나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맛다르게 오늘 제가 네, 사랑과 행운을 저의 넘치는 사랑과 행운을 전해드리면서 네, 맞다리 따뜻함과 세심함을 나를 사랑하는 데 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